모든 것에 대한 궁금증 머니. 네, 오늘 저번 시간에 원래 끝내려고 했었는데 토미님이 난 계속 해야 된다. 아직 덜 털었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덜 털었다고 얘기를 해서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주제였죠? 건축에 대한 얘기였죠. 사실은 원래 얘기는 이 온도와 건축 수명이 얼마큼 되느냐로 끝냈던 건데 솔루션을 제공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솔루션 없이 끝내서 그냥 똥이 끊긴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선배님이 갑자기 이건 아니다. 내 전문가로서 마저 끝내야 된다라는 이런 강력한 어필을 해서 네, 지금 그러면 그때 못하셨던 얘기 마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곰님 먼저 질문 어떤?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거는 옛날에 미국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미국 사시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야, 콘크리트는 생각보다 수명이 짧다. 나무집이 정말 수명이 오래 가더라. 옛날 우리 할머니가 집을 졌는데 미국 사람이 근데 100년이 할머니 100년 가까이 갔는데도 멀쩡하다. 콘크리트 집이 오히려 수명이 짧다. 잘 관리만 하면은 오래 간다더라. 뭐 어떤 거를요? 집이요. 근데 걔네들하고 우리들하고 나무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걔네들은 쭉쭉 뻥뻥 쏟은 나무들이잖아요. 그렇죠. 미국 나무들이 이렇게 좀 크죠. 그래서 결론은 나무가 콘크리트보다 낫다는 결론이었네요. 더 오래 가나요? 그럼요. 훨씬 더 오래 가죠. 그래요? 불만한 나무는 더 오래 가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뭐 콘크리트를 영구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일반 분들이 많은데 콘크리트는 이제 어차피 인간이 만든 가공품이에요. 어쨌건 이제 골재를 쓰긴 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잡석도 들어가고 뭐 시멘트 풀도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석회석을 가루로 만들다 보니까 안에 이제 뭐 약간 이제 쓰레기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부합물 같은 게 들어가기도 해서 뭐가 들어간지 알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다 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물을 섞어서 저희가 이제 공구리를 친다고 한다는 얘기가 틀에 그거를 이제 부어가지고 굳히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이제 그거는 이제 가공물인 거고 원래 나무는 자연 소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태리 같은 데 가면 흔히 있는 대리석도 자연 소재잖아요. 대리석이 이제 몇천 년 간다고 해서 썩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돌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돌은 물에 의해서 이렇게 풍화작용을 해서 이렇게 물에 깎일 수는 있지만 수분이 없을 때는 그 자체는 이제 변하진 않거든요. 저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돌을 굉장히 가치 있게 치는 이유가 변하지 않는다는 그 광물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연 소재, 특히 이제 나무로 이제 집을 지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관리를 잘 못하셔서 그렇지 그 나무가 항상 수분이나 어떤 이런 온도에 수축 팽창을 해요. 수축 팽창. 쫄아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쫄아들어 늘어났다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람도 호흡을 하잖아요. 이런 것과 잘 부합을 시키면 이런 이제 황토 흙이라든지 이런 것도 수분이 많을 때는 수분을 머금고 그다음에 건조할 때는 수분을 뿜어내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이 자재를 연구하면서 이 자연 소재가 얼마나 사람의 몸에 좋다는 거를 깨닫고 정말 이제 많이 감탄했던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는 우리 시멘트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도시가 사람의 몸에 이렇게 좋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유 없이 이제 머리가 아프고 한국 사람들의 이제 피에 혈액에 비스토넬인가 어떤 그런 비스물이 아니고 그런 그 혈액에 혈액 채취를 했을 때 뭐가 들어가 있군요. 그렇죠. 플라스틱 성분에 그런 것도 플라스틱이에요? 비스페놀 A라고 이제 그 플라스틱 성분인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검출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몸이 안 좋겠지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호흡하고 먹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생활하고 이런 거에 굉장히 건강적인 영향을 많이 주는데 얘기하는 그런 게 세집증후군이라고 그렇죠. 세집증후군 그때가 오히려 더 심한 거예요? 세집증후군은 이제 일단 많은 것들이 이제 그 코팅을 이제 하고 가공 처리를 하면서 다 대부분 자연 소재가 아닌 인공 소재 내부의 어떤 자재들이 인공 소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뿜어내는 어떤 유해한 가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사람이 거주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그 빠지는 시간이 거의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는 걸려요. 그래서 보통 새 집인데 일부러 전세 준 다음에 인연으로 들어가는 분도 있잖아요. 이거 또 듣고 또 따라 하시는 분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여기도 돈이 있어야 전세 준 다음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곰나래 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 거죠. 콘크리트의 수명은 100년을 가지를 못해요. 가지 못하고 부합물이기 때문에 어쨌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너무 덥고 너무 춥고 하면 수명에 이제 영향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사람 몸에 가장 좋은 거는 나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쥐를 상대로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나무 집에 쥐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멘트,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집에 쥐를 넣어가지고 독성 검사를 했는데, 시멘트에, 그러니까 조그맣게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 들어간 쥐가 각종 병에 이제 걸려갖고, 결국에는 이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안 좋네요. 하늘나라로 굉장히 안 좋은 건가요? 드디어 이제 프리덤! 쥐로서의 불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도서관님이 항상 게임을 끝내거나 뭐 이렇게 그 승리를 하면 프리덤! 이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런 또 희열이 있었군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보면은 이 황토방 짓는 것도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그것도 배워서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 황토가 또 중금속의 오염이 많이 됐어요. 그것도 왜 또 중금속입니까? 흙이 오염이 많이 됐어,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농약을 많이 치잖아요. 아니, 아실 거 아니에요. 안성에 사시니까. 그 많은 농가 밭땅 어쩜 좋아, 우리 봄날의 곰님. 어쩔 수 없죠. 응? 지금 농사 안 지으시는 거예요, 지금? 농사 짓죠, 조금씩. 그러면은 아실 거 아니에요. 농약 얼마나 많이 치세요? 많이 치죠. 많이 치는 정도가 아니죠. 막상 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치는 거 보면. 그죠? 그럼요. 그래서 땅이 이제 농약에 의해서 굉장히 훼손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실제로 그 자양분이라고 하죠. 물과 빛과 그런 그 흙의 영양분이 중요한데, 흙의 영양분을 농약이 다 죽여버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벌레들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박멸하잖아요. 그래서 그 흙을 갖다가 우리가 또 집을 짓거나 그 흙으로 여자들 얼굴에 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맞진 않죠. 좋은 흙으로 재료를 지어야지만 집에서 집의 자재로 써도 내 아이가 호흡을 할 때 좋은 흙을 이제 이렇게 갖다, 사실 우리 보면은 그 흙도 흙물을 가라앉혀가지고 그 위에 물 먹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그런 것도요? 네, 요리할 때 그 약간의 그 음식 고기 재고 할 때 그런 물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게 무슨 물이지? 사실은 흙은 사람이 이렇게 많이 먹진 않게 조금 섭취한다 해서 이렇게 막 그 나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죽진 않죠. 네, 죽진 않죠. 그래서 좋은 흙은 사실 먹는 사람도 있어요. 물을 일부러 그 흙물에 가라앉혀가지고. 애기들은 그런 지느러미 하면서 먹잖아요. 갑자기 옛날 읽었던 책이 생각나갖고. 그래서 황토집을요, 황토를 또 가공해서 많은 이제 자재 업체들 중에 뭐 황토를 가공해서 만든 벽지, 황토를 가공해서 만든 또 우리 그 찜질방 같은 데 가면 황토로 많이 시공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100% 황토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성분 같은 걸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미세먼지라든지 서울의 어떤 그런 뭐 황사, 지금 중국에서 넘어오는 황사 이런 것 때문에 공기가 굉장히 많이 큰 이슈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민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가족 모두가 이민, 그럼요. 아토피 심한 집인가 보다. 아니죠. 아토피가 상관없이요. 싫잖아요. 내가 이제 내가 아이를 태어나게 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먼지를 이렇게 도시의 먼지를 다 이게 하고 하는 게 굉장히 좀 부모로서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온 가족이 이민 가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건축 자재를 화장품 선봉 보듯이 선봉 검사까지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시대가 곧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 투미님이 집을 짓는다. 어떠한 건축 자재로 하시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많은 자재를 연구한 결과 내가 정말 그 건강에 정말 좋은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런 중금속이 없는 황토 흙을 찾아서 황토 벽, 그래서 실내 마감은 황토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황토로 하면은 정말 그 피부에도 되게 좋아요. 피부가 화장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수분을 뿜었다가 내줬다가 하니까. 그래서 황토로 이제 실내 마감을 하고 그 건물의 구조는 목조로 목조로 하되 그 목조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축 팽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생나무를 쓸 수는 없어요. 나무를 이제 건조시켜서 말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소나무로 내가 집을 짓겠다라고 할 때 그 소나무의 어떤 건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가 중간중간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의 마지막 피니싱이 있어요. 마무리. 그런 오일을 이제 좀
사람에게 좋은 그런 그 친환경 오일이나 그런 마지막 마감을 이제 그렇게 좀 이제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나무집을 그러면 짓고 싶죠. 단층? 저는 2층이건 단층이건 상관없죠. 아니, 저는 기왕이면 저는 2층이면 2층이면서 2층이면서 이효리 씨 집처럼 별채가 하나 있으면 또 우리 여러분들 또 놀러 오시면 별채 또 주무시기도 하고 거기서 또 스튜디오처럼 또 쓰고 또 오신 분들 뭐 상담도 하고 이런 게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의 꿈이 다 비슷하구나. 그렇죠. 마당이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렇게 좀 뭐 개들도 풀어놓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제 우리가 이상이지만 지금 임대인분들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후를 대응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블로그에서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데 쿨루프라고요. 쿨루프? 예. 그 제가 쿨루프라고 이제 저희 블로그에도 한번 Q&A 그 칸에 카테고리에 이제 썼는데 이제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쿨루프는 가장 저렴하고 효과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제 왜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 페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페인트요? 예, 페인트. 쿨루프는 이제 페인트 방법인데 시원하게 만든다. 옥상을 시원하게 만든다. 이게 쿨루프. 루프 투탑 할 때 그 루프 이제 뭐 지붕, 뭐 천정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쿨루프 지붕, 그러니까 천정을 시원하게 만들면 건축물 자체의 온도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까만 옷을 아래 위로 입고 저 땡볕에 서 있는 거랑 하얀 옷을 입고 땡볕에 서 있는 걸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건축물에 가장 직접적으로 열에 노출되어 있는 면이 어느 면이에요? 천장이죠. 건축물의 뚜껑이죠, 뚜껑. 그죠? 영어로 이제 루프인데 그 루프를 대부분 진한 색으로 지금까지 방수를 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대부분 초록색. 그거 많이 쓰죠. 초록색 마치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외국인들이 보면은 한국은 왜 이렇게 잘 사냐? 집마다 다 테이스장이 있네. 그래서 그걸 법으로 초록색을 칠하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그거밖에 없는 줄 알고. 나름대로 근데 그것도 색깔이 있어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그 색으로 색깔이 회색도 있고요. 예. 주차장에 여러분 회색 칠해도 되게 이뻐요. 그 회색 연해가지고 예쁘고. 화이트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또 어머니들이 굉장히 화이트 때가 많이 타네, 어쩌네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를 이제 안 기피했죠, 우리가. 근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까지 그렇게 그 화이트를 칠해야 된다고 얘기한 건 뭐냐면, 건축물이 또 이렇게 이상기후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굉장히 랍스터를 많이 바뀌었는데, 건축물은 막 예전 20년, 30년 그 전 상태인 거예요. 온도는 올라가는데, 기후의 온도가 계속 이제 온난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건물을 다 새로 때려 부수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건물의 온도라도 좀 낮춰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화이트로 칠해라.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미국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벌립니다. 흰색으로 칠하는 운동. 예, 정부에서 이제 뭐 지자체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또 참여를 해가지고 그 동네마다 같이 막 칠하러 다니고. 미국은 단층집이 많으니까 많이 필요하겠네요. 많이 필요하죠. 우리 아파트인데 큰 건물이건 작은 건물이건 그 건물이 뜨거워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실내에 에어컨을 더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개개인의 건물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주 도시에서는 특히 서울에서는 큰 그 문제죠. 왜냐하면 정말 저희 골목에 한번 여름에 지나가 보세요. 막 뜨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래기들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시래기들 서울에 다 전체 온도, 도시 온도를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생활해보니까 바닥에 그 콘크리트가 아니죠.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데 열을 정말 많이 먹네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병아리가 부화돼갖고 실제로 나왔고 어미새가 이렇게 품은 것처럼 그 온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대구에서는 실제로 자동차 위에 계란 후라이가 실제로 됐고요. 그만큼 얼마 전에 뉴스에 서울에서도 그만큼 그 콘크리트 자체가 열을 굉장히 이렇게 온도가 더 높아지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세계 일본도 그렇고 뭐 유럽도 그렇고 가면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의 고베 그다음에 교토 같은 데 가면요. 옛날 길인데 옆에 물길 같은 게 좀 있어요. 물길. 그런 거 많죠. 예. 물이 졸졸졸 흘러가요. 근데 막 우리 하수구처럼 냄새나고 이런 건 아니고 졸졸졸졸 시냇물처럼 소리를 내면서 가는 게 그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도시의 어떤 그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렇죠. 물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증발하면서 온도를 먹고 올라간다. 예. 그래서 그러한 조금조금한 어떤 요소들이 도시에는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도시 계획을 할 때 무조건 우리는 이제 약간 산업 위주로, 일자리 위주로, 그 다음에 회사 위주, 기업 위주 이렇게 짓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놓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변해가는 기후에 도시 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저희가 도시재생에서 지향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수원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답사를 갔다 왔는데, 수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들을 지금 물길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녹색띠로 동네마다 온도를 좀 낮춰주자라고 해서 골목 안에 그런 화단, 그쵸. 화단만 놔도. 화단을 굉장히 그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갖고 화단을 주민들이 다 이렇게 가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쁘기도 이쁘고, 거기 놀러 온 관광객들한테도 즐거움을 주고. 실제로 좀 얘기하신 게 딴 얘기긴 한데, 심리 쪽에서 계속 쓰레기를 버리니까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지 마시오. 이런 거가 전용도가 없었거든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거기다가 꽃 화단을 놨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쓰레기를 안 버려요. 그거를 이제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하는데, 그 범죄 크리미널 그런 그 범죄자 심리에 그게 그렇죠.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집에 들어가시면 집에 현관을 깨끗하게 정말 신발 정리를 잘하고 현관은 청소를 깨끗하게 하는 집이 있고, 엉망으로 그냥 신발 여기 던져놓고 저기 던져놓고 막 엉망으로 막 쓰레기 쌓아놓고 그런 집이 있는데, 도둑이 먼저 그 현관을 딱 들어왔을 때 도망가는 집은 어느 집일까요? 도둑이 들어왔을 때 깨끗한 집을 도망간다. 깨끗한 집은 이 집은 뭔가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 되고 철도처럼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만만하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집을. 그래서 저는 이제 리모델링 강의를 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도 같이 해드리거든요. 정리정돈이 사실 리모델링에, 실내 리모델링의 사실 기본이다.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 도시재생과 관련돼서 사실은 어떤 거요? 도시재생 관련돼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현재 국가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해서 그닥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제가 말을 하는 그 좋은 시선이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그 주로 투자하시는 이런 쪽 때는 저 쓸데없이 돈만 버리는 저거 왜 하냐? 부셔버리고 올려서 새 집을 만들어야지. 저 티도 안 나고. 그렇다고 도시재생하는 게 보아하니 새 집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마을 가꾸는 거다. 그냥 굳이 얘기하면 마을 뭐 포장 다시 한다거나 뭐 벽 페인트 다시 칠한다거나 뭐 이런 건데 저거 뭐 돈만 먹지 솔직히 무슨 효과가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1시간 걸리는데 괜찮으신가요? 짧게 한 2분? 듣는 사람도 그거 못해. 2분이면 돼. 그럼 만약에 이제 나는 투자를 하니까 도시재생을 반대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본인이 좀 무식하다는 걸 표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면 실제로 투자 강의하시거나 그런 투자 또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도시재생에 대해서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은 거의 없거든요. 잘 몰라서 그래요. 잘 몰라서. 저는 꽤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뭐 일례로 제가 이제 책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서대문 형무소 아시죠? 서대문 형무소에 옛날에 이제 수감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독립운동가들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독립운동가들은 정말 그 누명을 쓰고 그 일제 그 치하에서 얼마나 그 생고생을 하다가 운명을 달리했습니까? 근데 그 형무소에 수감된 죄수자들의 가족들이 옥바라지 골목이라고 해서 그 형무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작년인가 유명했죠 그게. 그분들이 사형 당하기 전에 주간 그릇이라도 먹이려고 죽을 쏘다가 이제 죽을 갖다 주고 뭐 그 골목이 있습니다. 그 골목 안에 이제 여관들이 이제 빽빽하게 이제 있고 거기에 얼마나 그 애환과 어떤 소름이 담겨 있는 골목이에요. 그래서 도시재생이라는 거는 큰 맥락으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지워버리지 말자. 그 자리를 지우지 말고 큰 건물을 세우고 우리 너무 개발 위주로만
수익의 그 건물을 세울 게 아니고 살려둘 것은 살려두면서 우리 뭐 다른 택지 개발을 해도 되는 거고 신도시에 또 빈 땅을 찾을 수도 있는 건데 왜 도심 중간에 이렇게 그 개발의 이익만으로 이런 것들을 과거를 자꾸 묻으려고 하느냐라는 것부터 사실 출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옥바라지 골목을 재개발을 하고 안 하고의 어떤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그 첨예한 대립이 있었죠. 그렇죠. 예, 거기 이제 세입자분들이나 아니면 상인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고 개발을 하려는 그 개발 용역 회사가 거의 몸싸움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도시에서의 정답은 결국 뭐 이익으로 전부 다 뭐 예를 들면 투자자들도 뭐 나는 이익에 더 그 편을 그렇죠. 들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물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설치물이 없으면 우리는 과연 자손들에게 어떻게 이 역사를 설명을 하고 책으로 글로써 이걸 남겨줄 건지 저는 참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오래되고 아주 그 역사 깊은 나무들이 이제 많은데 그 그렇죠. 나무들이 거의 그쵸, 이제 500년 막 600년 된 나무들을 함부로 옮겨 신거나 베면 안 돼요. 그렇죠. 그 나무들 뿌리가 너무나 깊고 너무 단단해서 어떻게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뭔가 역사 그 나무에 대한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 서대문 형무소에도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그 사형수가 그 나무에 손을 얹고 굉장히 통곡을 했던 통곡의 나무가 있어요. 그럼 굉장히 그 나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그 뭐랄까 관광객이 와서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사실은 관광 자원으로 이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그 역사를 얘기해 줄 수 있는 산 어떤 뭐 증거물인데 그런 것들을 지금 돈이 안 되니까 뭐 그냥 한류나 뭐 상품을 만들 이렇게 논리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에서의 도시재생은 그런 역사 유물에도 포커스가 맞춰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공 아파트인데 정말 첫 번째로 지었던 주공 아파트다.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상복합의 첫 효시다. 이런 건물들은 과연 우리가 없애버리고 새 건물을 짓는다 해서 그게 정답인가? 그건 아닌 거죠. 어떻게 그 뼈대를 남겨놓으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리모델링 하거나 리노베이션 해서 쇼잉할 수 있는 그것과 연관 지어서 좀 더 테크노한 어떤 산업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생각해내야 되는 게 도시재생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냥 페인트로 그렇게 벽 하나 그리고 뭐 화단 설치하고 이런 작은 개념이 아니고 일단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크게 생각하면 정말 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의 어떤 그런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이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런 걸로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세운상가가 지금 도시재생의 성공 모델로 그렇죠. 지금 이제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서울로 701주도 도시재생의 한 일환입니다. 그리고 연남동 그 경의선 숲길을 재생을 해가지고 공원을 만들어서 실제로 거기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가정의 효과를 줬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전체적으로 다 도시재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군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걸 근거라면은 결국에는 이런 새 아파트는 새 아파트대로 가는 거고 기존에 있는 마을들은 그거를 잘 살려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품화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의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다양성을 지켜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희 우리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얼마나 가면 아름다운지 몰라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갖다가 또 외국인들도 많이 볼 수 있고 외국인들이 거기 와가지고 밥도 먹고 맥주도 마시고 그 기념품도 사가고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그 상인들도 일자리도 생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나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거는 재개발이 돼야 되고, 수익이 되는 상품으로 이런 논리는 아닌 거죠. 우리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걸 생각을 같이 자손과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평소처럼 이제 오늘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너무 우리 또 재미없는 얘기를 또, 늘 얘기한 것처럼 단 한 사람이 재미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을 위한 헌정 방송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리고 뜻하지 않게 오늘은 토미님의 특별 방송이 되었네요. 혼자 거의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알아 끼어들지. 전문가들. 자, 오늘도 어떻게 다들 재미있고 즐겁게 들으셨는지 또는 시청하셨는지 또 파도가 아주 시원하게 치고 있으니까 파도가 이제 넘실거리는 거 보셨으니까.
구독하고 이제 그 좋아요를 좀 이제 눌러 주셔야죠. 그죠? 구독이 그럴 때가 됐나요? 구독하게 해주십시오. 눌러불어 그냥 눌러. 구독을 눌러불어. 네, 좋아요로 눌러불어.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서 네, 다들 즐거웠고요. 그럼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